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파트 1 1장 타입,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다 듣고 넘어오신 거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총 파트 3까지 8장 24장이 되어 있음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장 타입,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총 8개의 T로 이루어진 성공의 단계를 말합니다. 주식 투자 성공을 이루는 8단계. 8T 중에 T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첫 번째로 타입을 제가 고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우리의 타입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되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텐데요. 화장품을 사러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 점원 일하시는 분이 그냥 화장품을 골라주는 게 아니죠. 피부 타입에 맞춰서 건성 타입이냐 지성 타입이냐 따라서 화장품을 골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약을 처방하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아마도 다이어트 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또는 남녀 간에 서로 맞선을 보더라도 아마도 그 맞선 주선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겠죠. 야, 나는 어떠한 타입이 좋으니까 그런 타입의 이성을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맞선 주선자한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해보다가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혹시 혈액형이 뭔가요? 사실 저는 혈액형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혈액형이 지구상에 총 5개인 거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4개인가요? A형, B형, AB형, O형 4개인가 보네요. 5개도 아니고 4개밖에 없는 혈액형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건성, 지성 2개밖에 없는 피부 타입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타입은 예상외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투자에 열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직장인, 프리랜서, 전업 투자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직장인이냐, 프리랜서냐, 전업 투자자냐 이 구분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왜 이렇게 세 부류로 투자 시간에 따라서 투자자를 세 부류로 나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주식 투자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 시간 동안 장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중 시간이라고 하죠. 저 장중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직장인의 반대말은 사실은 사업가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아마도 제 예상이지만 직장인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거야.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전업 투자자라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시장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그 중간 단계로 이제 저기 프리랜서에는 약간 편안한 직업 또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제가 쓴 개념은 직장인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자유롭게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야. 전업 투자자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할 수 있어. 그 중간 단계는 프리랜서야 라고 구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상급, 중급, 하급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보통의 급수, 상급, 중급, 하급이란 말이 뭐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둑에 있죠, 바둑에. 물론 상급, 중급, 하급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바둑에 급수 또는 단이 있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18급부터 출발해서 뭐 15급, 10급, 5급, 3급, 2급, 1급까지 가고 또 1급 지나면 아마 1단, 아마 2단, 아마 3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급수죠. 또 골프를 쳐도 에버리지 자기의 핸디가 있죠. 뭐 나는 100돌이야, 90타 쳐, 보기 플레이어 해, 싱글 플레이어 해, 자신의 급수가 있습니다. 볼링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 사실 볼링은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요. 레슨도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한테 레슨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보통 말하는 하우스볼이 아닌 마이볼 있죠, 마이볼. 그래서 참 기똥찹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은 아닌데 하여간 열심히 칠 땐 잘 쳤어요. 9프레임까지 올 스트라이크 쳤는데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다면 보통 말하는 퍼펙트 게임, 300점 게임을 칠 수 있었는데 마지막 프레임에서 놓치는 바람에 아마 그때 기록이 한 267점, 270몇 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에는 그런 기록 또는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급수가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력을 나눌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스톱하고 운전.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운전 잘해? 운전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야,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운전 다 잘해요. 왜? 운전에 급수가 없잖아요. 또, 너 고스톱 잘 쳐? 고스톱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못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스톱을 칠 줄 알아 몰라 했을 때, 아, 나 고스톱 쳐본 적 없어는 있어도, 나 고스톱을 하면 돈만 맨날 잃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잘 쳐요. 왜? 급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존심이거든요. 나 운전 잘해. 나 고스톱 잘 쳐. 나 싸움 잘해. 남자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당신의 주식의 급수는 몇 급입니까? 그거 진짜 시험 보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성공하고 제가 좀 더 주식 시장에서 유명해져서 제가 한번 그런 시험을 만들고 싶어요. 주식 투자의 실전 투자의 급수.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기꾼과 너무 많은 떠벌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떠벌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는 주식 잘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많느냐? 바로 급수가 없고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글을 잘 쓰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의 실력은 말과 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너 야구 잘해? 공 한번 던져봐. 던지면 바로 나오잖아요, 실력이. 아무도 박찬호, 유현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찬호 씨 또는 유현진 씨한테 나 당신보다 더 잘 던지는데? 하고 둘이 동시에 던져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나 워렌 버핏보다 투자 더 잘해.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급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갖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계좌 잔액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사람의 계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서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의 계좌를 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급수도 존재하지 않고 계좌를 까서 전 국민 주식 투자 예를 들어 전국에 500만 명이 하면 500만 명 중에 올해 2017년은 너가 1등이야, 너가 10등이야, 너가 꼴등이야 등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편타당하게 만약에 급수를 나눈다면 지식과 경험 정도로 나누는 거죠. 왜? 실력으로는 나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뭐 한 10년 이상 됐는지 또 뭐 한 2, 3년 됐는지 또 이제 막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중급, 상급, 중급, 하급 또는 지식이 그러니까 경험이 방금 말한 건 경험이죠. 경험이 뭐 한 2시간 10년 했는지 뭐 한 3, 4년 했는지 하나도 안 했는지에 따라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는 거고 또 지식에 따라서 나 주식 투자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나는 기술적 분석 끝까지 다 했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다 하고 뭐
볼린저 밴드부터 해갖고 다 했어. 나는 무엇을 물어봐도 나는 기술적 분석 다 알아. 그럼 차트 박사죠. 지식 인정. 실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 너 차트 잘 본다. 나 회계사인데? 나 세무사인데? 나 차트 20년 동안, 아니 차트 아니죠. 재무제표 20년 동안 감사보고서 맨날 읽었는데, 전자공 시스템에 맨날 들어가는데, 그래 너 재무제표 읽는 지식 인정.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타입은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위험에 대한 반응은 바로 위험을 좋아하는지, 위험을 싫어하는지, 아니 뭐 위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는지에 따라서 위험 선호, 위험 중립, 위험 회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야, 위험을 좋아해야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을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무위험 자산이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라고 봤을 때 나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그러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는 더 벌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좋아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나 은행 예금만큼도 안 벌어도 돼 라는 게 바로 위험 선호고,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그래 나 위험을 감수하니까 수익률 더 내야 돼. 그게 바로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 선호형이죠. 왜? 경마의 환급률이 73%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환급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막권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무슨 경마 도박쟁이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책에도 제가 경마 얘기도 썼고 카지노 얘기도 썼지만 저는 경마, 카지노 뭐 여러 가지 도박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뭐 도박을 뭐 패가망신 하듯이 몰입해서 하는 것보단 그런 여러 가지 게임의 흐름들, 그리고 게임의 법칙들,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뭐 그런 좀 공통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도박이건 투자건 나아가서 비즈니스건 약간의 공통점은 저는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마도 해보고 카지노도 가는데, 환급률은 뭐냐면 경마장에 경마 막권이 10만 원까지가 최대 살 수 있는 막권 구매 한도액인데 10만 원어치를 사는 순간 그 10만 원은 확률적으로 내가 경기가 끝나면 7만 3천 원이 남는다는 게 환급률이래요. 환급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복권의 환급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20, 30년 전에 주택 복권도 그랬고 요즘에 로또 복권도 그렇고 스포츠 토토도 그렇고 대다수의 복권은 환급률이 50%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 원어치 복권을 사는 순간 확률적으로 그 만 원은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 복권을 5천 원짜리 10장을 5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2만 5천 원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천 원짜리 5장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경험상 5천 원짜리 10장 5만 원어치 사면 아마 5천 원짜리 한 장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한 장 내지 2장. 그런데 야 그럼 환급률이 틀리지 않냐? 아니죠. 왜? 환급률이라는 건 모든 당첨 금액을 확률로 곱한 걸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또 복권에 큰 당첨 금액이 있잖아요. 로또 1등 뭐 10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5천 원 주고 산 돈이 2,500원이 안 남아요. 왜? 그 사람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급률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카지노의 환급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카지노의 게임들, 뭐 룰렛이랄지, 바카라랄지, 또 뭐가 있나요? 룰렛, 바카라, 블랙잭, 아니면 슬롯머신, 다 환급률이 있고 다 환급률이 다 다릅니다. 슬롯머신이 환급률이 제일 낮죠. 그래서 도박 초보자들이, 카지노 초보자들이 하는 게 슬롯머신이죠. 왜? 환급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카지노 업주 입장에서도 슬롯머신의 환급률을 낮추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땡기다 집에 가니까. 잃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하는 테이블 게임 있죠. 블랙잭이랄지 바카라. 이런 것들은 뭐 환급률이 한 90% 이상까지 되죠. 더군다나 블랙잭 같은 경우는 카드 카운팅을 한다면 환급률이 100%가 넘게 되죠.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카지노를 상대로 돈을 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지노는 망하게 되겠죠. 환급률이 100% 이상을 계속 손님이 와서 그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카지노의 돈을 계속 따간다는 얘기잖아요. 장기적으로 카지노가 망하게 되겠죠. 왜? 그 방법을 한 명만 알고 있던 걸 여러 명이 알면 어떻게 돼요?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카운팅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지노, 특히 라스베가스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드 카운팅을 하는 게 적발되는 순간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강연하면서도. 절박한 성실성을 갖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카지노 가는 도박사들, 도박꾼들을 아우 저 도박쟁이, 도박꾼 이렇게 굉장히 비하하잖아요. 근데 그 도박꾼들 중에는 카지노를 이기기 위해서 빚 더 딜러를 이겨라. 그런 책도 있죠. 빚 더 딜러 이겨라. 딜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MIT 공대 박사 이런 애들이 연구를 했어요. 블랙잭을.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카드 카운팅이에요. 그래서 환급률 100% 이상.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자의 환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자의 환급률은 바로 엄밀히 말하면 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매매를 하면 생각해봐요.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본전이 돼야 되잖아요. 절대 본전이 아니죠. 손해죠. 왜? 수수료와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매매에 임해야 돼요. 수수료, 거래세. 어쨌든 위험에 대한 반응을 말씀 지금 드리면서 좀 도박, 환급률 쪽으로 좀 이렇게 새 나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다. 그래서 고위험 대상에 투자를 할 때는 더 큰 수익을 우리는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재능은 분석인가 매매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 제도권의 자산운용이나 또는 트레이딩 회사나 그런데 트레이더가 있고 펀드 매니저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죠. 애널리스트는 뭘까요? 애널리스트는 바로 분석하는 사람이죠. 분석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는 뭘까요? 펀드 매니저는 바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트레이더는 뭘까요?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제도권 트레이더 또는 펀드 매니저 또는 애널리스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제도권의 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타입이 만약에 내가 제도권에 들어갔다면 트레이더가 됐을까? 펀드 매니저가 됐을까? 애널리스트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는 분석이 맞아. 나는 매매가 맞아. 나는 어떤 펀드 관리가 맞아.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타입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 5번째 당신은 인베스터인가 갬블러인가 또는 트레이더인가. 아까 트레이더는 있었죠. 자, 이 세 개는 그럼 뭐냐? 바로 당신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는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서 갬블러는 지워도 돼요. 만약에 갬블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또는 보시고 나서 반성을 하셔야죠. 이 방송은 갬블러를 위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갬블러와 트레이더의 차이는 뭐냐면 트레이더는 가격을 분석하고 내가 분석한 가격에 따라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를 하는 게 트레이더고 갬블러는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 예를 들어서 바카라에서 딜러 쪽에 걸지 플레이어 쪽에 걸지 홀짝이랑 똑같은 건데 분석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룰렛을 돌리는데 숫자 1에 걸지 숫자 10에 걸지 분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룰렛 돌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갬블러들은 이게 오를지 내릴지 아무 분석 없이 그냥 해요. 그냥. 그게 바로 갬블러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말을 되게 심하게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은 반성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갬블러가 되면 안 돼요. 분석을 하고 매매해야죠. 근데 분석을 재무제표 위주로 하면 투자하면 인베스터, 차트 이외의 여러 가지 가격을 분석해서 매매하면 트레이더,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분으로 대상에 대한 집중도는 어느 정도인가에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하나 이상의 2개, 3개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멀티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철학과 관계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한 우물을 깊게 팔 것인지 여러 우물을 파볼 것인지 그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한 우물 깊게 팠는데 그 우물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 우물을 파다가 일정 깊이 이상의 깊이의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한 1m 파다 말고 1m 파다 말고 1m 파다 말고 그러면 여러 우물을 파봐야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사실 저는 멀티플레이어 쪽이에요. 왜냐면은 뭐 취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투자도 이 책 제목 자체가 삼박자 투자법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스페셜리스트였다면 절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이 나오진 않겠죠. 제가 만약에 스페셜리스트였다면 아마도 뭐 차트 이세무사처럼 하면 대박난다 이런 책을 썼던지 또는 재무제표 나만큼만 따라하면 세무사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책을 썼겠죠. 제가 만약에 스페셜리스트라면 차트를 보는 법 또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 또는 공시를 보는 법 한 가지의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책을 썼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유능한 세무사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유능한 주식 투자 전문가가 있겠죠. 그들을 제가 저보다 유능한 세무사 없어라고 말할 수 없고 저보다 유능한 주식 투자 전문가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무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는 사람, 그것도 나만큼, 저만큼 세무사면서 주식도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저는 그래도 두 부분, 세무사도 열심히 했고 주식도 열심히 했고 또 뭐 CFP 자격증도 있고 또 부동산 대학원도 다녔고 뭐 이런 식으로 재테크 전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플레이어죠. 그래서 이런 거 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칠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칠판에 굉장히 좋은 강의에 굉장히 좋은 책 삼박자 투자법 책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 책 펴놓고 보시는 거죠. 자, 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뭔지. 왜냐하면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야 해요. 여러분들 이 투자 타입은 야 너는 이 투자 타입 이 타입이야 아무도 말해주지 못해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 몇 년 했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투자에 열중할 수 있어요? 아셔야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4시, 3시 반, 제가 이거 방송이 남는 거니까 웬만하면 막 그런 남들 욕하면 안 되는데 참 나쁜 제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저는 뭐 주식 투자 전문가니까 주식 투자 쪽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왜 3시 마감해서 3시 반으로 마감을 30분 늘리나요? 이건 정말 주식 투자자로서 원통 분통한 일입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 올렸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9시부터 3시 반까지 저는 투자에 열중할 수 있어요. 저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중할 수 없으면 직장인 또는 그 중간이면 프리랜서인 거예요.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상급이에요. 야, 잘난 척 하지 마. 아, 잘난 척이 아니라 저는 상급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20년을 했고 20년 동안 놀면서 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순간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전 100% 상급이죠. 아니라고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저는 사실은 위험 회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다 위험 회피예요. 그런데 위험 회피지만 그래도 회피 중에서 뭐 좀 등급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고위험을 좋아하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당신의 재능은 분석인가 매매인가?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할게요. 저는 약간 트레이더에 가깝습니다. 또는 약간의 펀드맨이죠. 애널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인베스터인가 갬블러인가? 저는 트레이더, 예를 들어 10으로 치면 트레이더 7, 인베스터 3입니다. 네. 갬블러는 당연히 아니라 그랬죠. 대상에 대한 집중도는 어떤가? 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타입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야, 그 타입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타입 알면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는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타입을 알고서 바로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 분석 관점, 분석 방법이 어떤 게 유리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기간, 장기냐, 단기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실은 타입의 어느 게 유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의 투자 자금이 얼마나 가능한 투자 자금인데, 얼마 동안이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타입이 무슨 상관이에요? 타입이랑 상관없이 나는 이 돈 1년 있다가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그분은 1년밖에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2장에서 텀이라는 주제로 2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분석 관점, 탑다운이 유리한 것이냐 바텀업이 유리한 것이냐. 야, 나 탑다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바텀업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잖아요. 책을 보시면 바로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탑다운이 뭐야? 버텀업이 뭐야?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건 몇 장에서 한다? 탑다운은 바로 4장에서 또 하죠. 4장. 탑다운. 4장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또 한 번 하잖아요. 분석 방법,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분석,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타입, 예를 들어 저처럼 이런 타입에서는 어떤 기법이 좋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죠? 어쨌든 그럼 나는 기본적 분석이 뭐고 기술적 분석이 뭐고 재료 분석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바로 6장이잖아요. 6장의 테크닉. 스펠링은 생략하겠습니다. 몰라서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까지만 쓰면 다 알잖아요. 우리 테크, 핀테크, 무슨 테크. 테크닉도 테크까지만 쓸게요.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은 2장에서 텀, 분석 관점은 4장에서 탑다운, 분석 방법은 6장에서 테크닉. 공부 다시 해요, 다시. 그래서 제 책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쪽지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중에 책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1장에 너무 이렇게 나는 투자기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는 탑다운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분석 방법이 뭔지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인데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1장부터 왜 나왔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꾸며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8가지 성공 단계의 첫 번째 단계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입이 1장에 들어간 거고요. 1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다는 건 일단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자기간, 분석 관점, 분석 방법은 결국은 2장, 4장, 6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한테 맞는 거를 예를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거 말고, 왜냐면 제 타입에 맞는 투자 전략을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또 멋있는 기능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뿅 하고 또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지금 바로 당신이 무슨 타입인지 이제 스스로 체크했다 그랬죠. 제가 쪽집게는 아니지만 독심술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심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마음을 읽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될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셋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분은 직장인이에요. 사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 때문에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직장인 분들이 당연히 수입이 좀 더 낮고 사업가 분들보다 또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업할 기회조차도 없는 게 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사업할 돈은 모이지 않았지만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직장인이실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직장인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지식과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하급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 지식은 아마도 이 방송 정도 들으시려면 삼박자 투자법도 보셨을 거고 또 뭐 공부도 좀 하시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시려고 한 분이니까 뭐 지식은 많다 적다에서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지만 경험은 확률적으로는 아마 한 3년 미만이신 분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연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강연회 하면서 여쭤보면 대부분이 5년차 미만이에요.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어려운 곳이죠. 주식시장에서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경험을 토탈해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뭐 경험 한 2, 3년 미만은 사실 하급이거든요. 왜냐면 이 주식시장의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한 5년 정도를 한 사이클로 봐야 돼요. 5년은 돼야지 나 뭐 한 중급 정도 돼. 그럼 또 두 사이클 겪으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돼요. 한 10년은 했어? 그럼 이제 경험으로 치면 상급에 들어가는 거고 또 지식은 또 계속 더 쌓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지식은 모르더라도 경험으로 봐서는 하급의 확률이 많고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100%더 해피죠. 100%. 100% 위험을 더 싫어하십니다. 위험을 자기가 테이킹 할 수 있다는 건 자기의 실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급자가 많으실 거고 직장인 분이 많으실 거고 경험이 좀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도 위험에 대한 반응이 나 위험한 거 싫은데 나 돈 잃기 싫은데 나 원금 보존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신의 재능의 분석은 어떤 매매인가? 당신의 재능은 분석인가 매매인가? 약간 애널리스트적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은 분석이잖아요. 분석은 공부가 좀 되고 그 틀에 의해서 분석을 몇 번 하다 보면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빨리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거나 또는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경험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거 연결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셋 중에 나는 어떤 타입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야 나는 트레이더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둘 중에 한 명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셋 중에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하나만 답한다면 아마도 애널리스트라는 답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여러분들은 인베스터냐 트레이더냐 갬블러냐 아마도 인베스터가 맞겠죠. 왜? 보통의 초급 투자자들은 매매, 트레이딩, 차트 이런 걸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투자자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스페셜리스트예요 멀티플레이어 하면 아마도 스페셜리스트가 많을 거예요. 왜? 멀티플레이어 되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시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하나를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나 하나를 했는데 그렇게 깊게 못했는데 얕게 했어도 하나만 했으면 스페셜리스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니까요. 고르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안 해봤다면 한 가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스페셜리스트죠. 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확률적으로 직장인이시고 경험이 많지 않고 위험을 싫어하고 애널리스트적 성격이 있고 인베스터이고 스페셜리스트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투자 기간, 분석 관점, 분석 방법을 한번 엮어서 설명할게요. 투자 기간, 분석 관점, 또 뭐였죠? 분석 방법. 분석 방법. 자, 이 세 가지 투자 기간, 글씨 너무 못 썼네요. 왜 못 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 의식하고 변명입니다. 저 글씨 잘 못 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간, 분석 관점, 분석 방법 이 세 가지를 어떤 게 유리한지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직장인이라면 장기가 유리할까요? 단기가 유리할까요? 장기가 유리해요. 장기. 왜? 직장인 투자자는 매일매일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단기 투자란 얘기는 오늘 샀다 내일 팔거나 뭐 오늘 샀다 일주일 있다 파는 건데 매일매일 매매하고 장중 시간을 계속 지켜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냐 단기냐에서 직장인은 장기가 유리하죠. 그리고 또 직장인은 분석 관점이 탑다운이 날까요? 버텀업이 날까요? 버텀업이 나요. 버텀업이.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세계 경제 보고 업황 보고 업황의 밑에 업종, 그 업종에서 뭐 탑픽 종목을 순서대로 고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은 직장인이라면 기본적 분석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다 연결된 거죠. 직장인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중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단기는 좀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중장기는 가치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직장인이라면 투자 기간은 중장기. 이쪽으로 가면 보이나요? 투자 기간은 중장기. 분석 관점은 버텀업. 분석 방법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급이라면 일단 저 장기, 단기 분석 방법 이런 거보다 일단은 투자 금액을 줄이셔야죠. 야, 왜 책에 없는 얘기 왜? 책에 있는 얘기 똑같이 하려면 제가 왜 합니까, 이거를? 그죠? 일단 책에 없는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을 좀 강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드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험이 없을 때 시드머니 전체를 다 사용을 하면 당연히 실력이 없으니까 시드머니가 팍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금은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은 그때부터 서서히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급에서 중수, 고수로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실력이 쌓였으니까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드머니가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하급 투자자일 때는 계좌에 2억 있었는데 고수 투자되니까 계좌에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하급일 때는 일단은 투자를 줄여라 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래도 뭐 아까 했던 장기, 단기 하급이면 당연히 장기가 좀 더 유리하겠죠. 손절매폭도 약간 넓히고 그리고 매매 방법도 기본적 분석이 유리하죠. 왜? 아까 말했던 이 하급에는 지식도 있지만 경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지식은 단기간 내에 쌓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약간 지식과 경험 중에 지식이 더 중요한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재무제표를 읽고 이러는데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거나 재료 분석을 할 때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좀 낮은 투자가일수록 제 생각엔 기본적 분석이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험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 대부분 회피라 그랬죠. 자, 위험 회피적인 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기냐 장기냐,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책에다가 좀 깊게 써놨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험하지 않은 게 더 장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위험이라는 건 주가의 변동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5,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000원이 되면 좋은 거지만 5,000원이 되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산 주식이 한 달 안에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년 안에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확률 좀 있어요. 5년 안에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될 확률 굉장히 있죠. 상장 폐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되는데요.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한 달 안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험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고 해서 나는 단기 투자는 무서워, 나는 중장기 하고 싶어 라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중장기로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고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위험한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다음, 당신의 재능은 분석인가 매매인가? 자,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답은 다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장기 투자, 또 기본적 분석, 또 버텀업,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당신은 인베스터인가? 인베스터. 똑같은 얘기. 당신 스페셜리스트인가? 똑같은 얘기. 직장인.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다 쓸까요? 투자 기간 잘 쓸게요, 이번엔. 투자 기간 장기 투자 뭐였죠? 두 번. 분석 관점. 분석 관점. 버텀업. 분석 기법, 분석 방법. 자, 1장 타입,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 정리합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 정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요. 실컷 얘기 들으면 남는 게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경마장 가고 싶다. 카지노 가고 싶다. 왜? 재밌으니까. 방송을 제가 30분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하면 그래? 바카라? 바카라 뭐지? 다음에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해야지. 경마장 가야지 이번 주에. 이런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 누가 안다고요? 당신. 이 방송을 보는 당신이 직접 결정해야 돼요. 투자 타입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대신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경험이 별로 없다면, 위험을 싫어한다면, 애널리스트적 성격이 있다면, 매매보다는 투자가 더 좋다면, 여러 개를 하기보단 한 가지를 하는 스페셜리스트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투자 기간은 장기, 분석 관점은 버텀업,
분석 기법은 기본적 분석. 이렇게 투자 전략을 꾸미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타입을 알고 여러분들이 타입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할 첫 번째 할 일,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2장 텀, 당신의 투자 기간을 결정하라. 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